안녕하세요. 전국의 영어학원 원장님들과 영어학원 강사님들에게 이 새로운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을 고액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문 강사입니다. 시작한 지 몇 개월 안에 수천 명의 구독자님들이 생기셨고, 또 그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최고의 강의라고 극찬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죽기 전에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 꿈이거나 아니면 천추의 한으로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빠르고 쉽게 진짜로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하시고 시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을 영어회화에 적용하는 비법인 조사법의 심화 과정의 서술요소 부분의 2부 훈련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조사법 서술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나서 훈련편을 꼭 보셔야지만 이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영어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어 부분의 조동사, 의미, 시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영어회화 프리토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어 문법을 영어회화에 적용시켜주는 비법인 조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조사법이란 한국어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를 통해, 이 조사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접두사, 전미사 등을 말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문장에 필요한 영어 문법 단어, 영어 문법 단어는 무엇이냐?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 as나 관계대명사 which나 이런 단어들은 문법이 들어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필요한 영어 문법 단어의 첫 번째, 사용 여부. 한국말에 애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문법 단어인 전치사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두 번째, 사용 위치. 사용해야겠다고 알았다면 그러면 위치가 명사 앞인지 뒤인지. 세 번째, 사용 여부도 결정했고 사용 위치도 결정했다면 그런 사용 문법 단어의 종류. 이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at일지, on일지, to일지, in일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법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빠르고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조사법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술어 문법 단어인 조동사, 동작인의 상태냐에 해당되는 의미, 그리고 시제를 동시에 신경 쓰면서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남동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월차를 쓸 거야. 서술어 부분이 어딜까요? 쓸 거야죠. 쓸 거야 하니까 우리가 쓸 거야를 통해서 첫 번째, 조동사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동사 필요한가요? 뭐뭐 할 거야. 미래 느낌이 나네요. 미래도 느낌 나고 의지미래도 느낌 나니까 아, 윌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의미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동작일까 상태일까요? 뭐뭐 하겠다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제는 뭐죠? 네, 뭐뭐 할 거야.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0만시간 영어의 비법인 질문법을 통해서 영어 어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남동생이니까 내 남동생은. 선생님, 주어가 다른데요? 한국어에서는 소유격을 문맥상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라면 영어식 사고에서는 문맥상 알 수 있어도 무조건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남동생, 나의 남동생을 서술어 부분 써야겠죠? 쓸 거야 하니까 아, 쓸 거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취할 것이다가 나왔습니다. 뭔 소리지? 이 취하다는 게요, 술 취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취해가다, 한자어입니다. 궁금하시죠? 질문하시면 돼요. 뭘 취할 거죠? 월차를 취할 것 같은데 월차 영어로 뭘까요? 선생님, 저는 월차가 영어로 뭔지 못해서 여기서 포기할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어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거를 쉽게 한국말로 풀었으면 그게 바로 영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월차가 뭐죠? 한 달에 그 날을 뺀 날이잖아요. 쉬겠다고. 그래서 그의 월에서 뺀 날, 즉 그의 월에서 뺀 날이 바로 월차에 해당되는 날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선생님, 한국어랑 영어랑 너무 다른데요? 이 말은 한국식 사고로 되어 있다면 이 말은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구조로 바꿔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식 사고를 만들어주는 것이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런 영어식 사고를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에 있는 영어법 기본 강의와 영어법 심화 과정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영어식 사고를 익히실 수 있게 되십니다. 영어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소유관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 원해서 가져오던가 누가 줘서 받던가 이런 식으로 소유관계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월차를 쓰는 거라면 영어식 사고에서는 내가 월차라는 것을
내가 취해서 가지면 내가 그걸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꿔본다면 접두사, 접미사, 조사를 신경 쓰라고 하셨는데 빨간색 말들이 바로 문법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 접미사, 즉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내, 취할 것이다, 할, 그의 이런 말을 신경 쓰시면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 남동생이니까 my brother. 취하다, 취할 것이다. 이 강의의 포인트는 서술 요소이기 때문에 서술 요소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면 취한다고 했으니까 취하다는 take인데 미래 느낌이니까 will. 뭐뭐 할 것이다. will을 찾으셔야 되죠. 문법 단어를. 그래서 will take. 뭘? 그의 월에서 뺀 날. his 월에서 monthly day off. 그의 달에서 빠진 날. 그래서 his monthly day off. 이런 명사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next Monday. 두 번째, 너 내 우비 가져가도 돼. 자, 여기서 서술어 가져가도 돼 찾으시고요. 그럼 계획을 세울게요. 첫 번째, 조동사 필요한가요? 네, 뭐뭐 해도 돼. 조동사 필요하네요. 두 번째, 의미에서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가져가 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된 하나의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제가 뭐죠? 지금 가져가도 돼.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순 잡아보면 주어 너는 서술어 가져가도 돼. 이 가져가도 돼가 얼핏 보면 한국어는 한 단어 같지만 영어에서는 뭐죠?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뭐죠? 가져가다 플러스 해도 된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서술로 갖고 오면 가져가다 플러스 해도 된다. 두 단어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문법을 갖고 있는 조동사라서 색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져가도 되죠? 내 우비를. 빨간색 문법 단어 신경 쓰시면서 영어를 바꾸시면 너는 you. 가져가도 된다. 그럼 가져가다는 take고 해도 된다는 may니까 take may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은 평서문에서 제일 먼저 주어가 온다 빼놓고 대부분 80~90% 다르고 심지어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take may지만 영어에서는 뭐죠? may take.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먼저 쓰는 게 영어식 어순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요. 영어식 사고에서 원칙은 조동사가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동사가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you may take 뭘? my raincoat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너는 그 짓궂은 남자애들을 혼내야 한다. 자, 여기 서술어 부분 신경 쓰면 혼내야 한다.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단어죠. 혼내다 플러스 해야 한다. 첫 번째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동작이나 상태냐 혼내다라는 동작. 마지막에 시제는 지금 혼내라는 소리니까 현재형. 세 가지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 영어 어순을 바꾸면 너는 혼내야 한다, 혼내줘야 한다. 조금 바꿨습니다. 뭘? 그 짓궂은 남자애들을. 이때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고민하시고요. 복수형 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너는 you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를 어떻게 바꿀까요? 해야 한다는 좋은 뜻으로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좋은 뜻의 충고의 의미일 때는 should.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은 must. 그리고 시키긴 시키는데 강제성은 must보다 좀 떨어지고 뭔가 누군가한테 시킬 때 사용되는 have to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충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shoul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punish 뭘? 그 짓궂은 남자애들을. 이때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those naughty boys. 이 그라는 의미가 더가 될 수도 있고 대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시로 사용한 거고 이 남자애들의 복수이기 때문에 대세 복수형인 those를 사용해서 those naughty boys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쌤이 우리를 아는 게 틀림없어. 아는 게 틀림없어. 이 부분이 서술어죠. 그럼 조동사 있나요? 있네요. 틀림없다는 조동사 있고 의미 부분에서 동작이나 상태냐? 상태입니다. 그럼 상태 중에서 be 플러스 효용사류 상태냐 아니면 일반 동사 상태냐? 여기서는 편하게 알다라는 상태 동사가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먼저 어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쌤이. 아는 게 틀림없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순 바꿔서 틀림없이 안다. 이렇게 어순을 바꾸셔도 되고요. 뭘? 우리를. 자, 영어로 바꿔보시면 Sam 틀림없이 안다. 틀림없이 뭐뭐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는 뭘까요? 바로 must고 안다는 know입니다. 그래서 must know. 뭘? 우리를 us. 5번, 우리 아빠는 아메리카노에 중독되셨다. 자, 서술어분이 뭐죠? 중독되셨다. 첫 번째, 조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조동사가 될 만한 한국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동사는 없고요. 그리고 의미에서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중독되어 있는 동작이 있나요? 중독된 동작이 없습니다. 중독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상태고. 그럼 시제가 뭘까요? 선생님, 어짜니까 과거네요. 한국말에 어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는 아닙니다. 어짜가 들어가면 이게 현재일 수도 과거일 수도 있는데 동작 동사일 때 어짜가 들어가면 과거가 많습니다. 달린다, 달렸다. 하지만 상태 동사일 때 어짜가 들어가면
이 어자가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노에 중독되셨다. 이걸 만약 과거로 한다면 과거에 그랬고 지금 아니다는 뜻인데 현재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서 쭉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분에 어자가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독되셨다.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 우리 아빠는이니까 주어 잡으면 우리 아빠일 줄 알았더니만 선생님 나의 아빠는 있네요. 우리는 공동체, 집단을 중요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나타내는 언어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사람은 나의 아빠고 이 사람은 나의 엄마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꺼, 니꺼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보다는 내꺼, 니꺼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아빠는 중독되셨다. 조동사 없고 상태면서 중독되어진 플러스 이었다.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용사로 쓰고 시제 현재형. 그래서 이다. 어때요? 중독된 상태예요. 어디요? 아메리카노에. 그럼 여기서 문법 단어 나의 된 상태 뭐뭐 된 에 신경 쓰셔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빠는 my father 이다 is 중독된 중독된이라는 과거분사 형용사는 addicted 규칙 과거분사형 ed 붙여서 addicted 어디에 중독돼 있죠? 이 애가 뭘로 바뀔까요? at일까요? on일까요? 아닙니다. to Americanos 왜냐면요 내 중독된 상태가 아메리카노를 향해 있는 거죠. 그 향해 있다는 소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중독돼 있다. 이런 뜻이 나오기 때문에 어딘 것을 향하다는 의미의 한국말의 애가 to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 조사는 똑같더라도 그 조사의 근본 의미에 맞춰서 영어 전치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의 근본 의미에 맞춰서 전치사를 난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전치사 강의를 보시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실 수 있습니다. 6번 그는 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그 과목을 듣고 있다. 서술어가 뭘까요? 듣고 있다. 듣고 있다니까 영어로 뭐 listen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듣고 있다에 조동사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태하고 동작 중에 뭘까요? 듣다니까 동작이 아닙니다. 듣고 있는 중이다. 즉 상태입니다. 시제는 뭐죠? 현재형입니다. 자, 세 가지 신경 썼으니까 영어식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영어식 어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똑같죠? 그는 듣고 있다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어때? 어떤 상태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취하다는 게 뭐죠? 내가 원해서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걸 선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선택했으니까 수업을 듣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취하고 있는 상태,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식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언제요? 이번 학기에. 어디서요? 대학에서요. 이렇게 어순을 잡았습니다. 영어를 바꿔보면 그는이니까 he, 이다, is. 취하고 있는 상태. 취하다는 take고 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취하고 있는 중이다. taking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he is taking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데요. 현재 진행형이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우유를 마시고 있다. 그 순간의 동작으로만 현재 진행형이 쓰인다고 아시는 분들은 영어의 왕초 수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계획된 미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경우처럼 그 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때는 바로 현재 진행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그 동작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형은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현재 진행형을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현재 진행형이 be 플러스 ing형, 즉 상태를 나타나게 되면 뭘? 그 과정은 the course, 이번 학기에 this semester, 어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콕 집어서 그 대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at the universit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7번 마이크는 그 키 큰 여자한테 사기당했다. 안 됐네요. 사기당했다. 여기서 동사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지금 사기를 쳤나요? 아니면 사기당한 상태인가요? 사기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시제가 뭐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현재 쓰고 과거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이미 마이크가 그 여자한테 사기당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잡아보시면 마이크는 사기당했다. 시제 과거 플러스 사기당한 과거분사 VPP형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었다. 어때요? 사기당한 상태였다. 어떻게 사기당했죠? 그 키 큰 여자한테 사기당했죠. 빨간색 신경 쓰시면서 영어로 바꿔보시면 마이크는 이었다. 사기당한 상태. 과거분사형 사용해서 cheated. 어떻게 해요? 그
키 큰 여자 한테. 이 한테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귀다 온 거니까 이 한테가 바로 by로 바뀌죠. by 그 키 큰 여자 the tall woman. 특별한 여자죠. 얘를 사기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여자 the tall woman 이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8번 미나는 사장님을 설득해야 한다. 자, 서술어 부분 설득해야 한다. 해야 한다. 조동사 있네요. 그리고 의미가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설득해야 한다. 설득하다라는 동작. 설득한 동작에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 있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제 지금 해야겠죠? 현재. 어순 잡아보시면 미나는 설득해야 한다. 즉 설득하다 플러스 해야 한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일반 동사랑 조동사. 뭘 설득해야 되죠? 우리의 사장님을. 소유격이 한국말이 없어도 영어는 제가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미나의 사장님이 아니라 미나랑 미나의 친구 우리의 사장님인가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사장님을 이라고 소유격을 찾았습니다. 영어를 바꾸시면 미나 설득해야 한다. 해야 한다. must하고 should하고 have 중에 뭘 쓸까요? 뭘 쓰냐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설득 꼭 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충고보다는 너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must convince 뭘? our boss 라고 했습니다. 9번 나는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어. 자, 서술어 뛸 수 있어. 조동사 있나요? 있네요. 뭐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동작입니까? 상태입니까? 뛰다. 동작.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시제. 일반적인 얘의 능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 쓰시면 됩니다. 어순 잡으시면 나는 뛸 수 있어. 뛰다란 말 다른 말로 달리다니까 그냥 달릴 수 있어. 뭘 달리죠? 100m를. 어떻게 달릴 수 있죠? 10초 안에. 영어로 바꿔보시면 나는 달릴 수 있어. 달리다는 run, 할 수 있다는 can, 할 수 있다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can run, 100m를 100 meters, 어떻게? 10초 안에. 그럼 10초 이내, 뭐뭐 안에 다 해결하겠다. 그럴 땐 전치사 뭘까? in이죠? in 10 seconds. 다음 10번, 남산에 올라가면 한강을 볼 수 있다. 문장이 두 개죠. 남산에 올라가면 한강을 볼 수 있다. 덧붙이는 말 필수 문장인데 여기서 필수 문장에 볼 수 있다에 조동사가 있고요. 보다라는 동작, 시제는 현재형. 그러면 이거를 어순을 잡아보면 일반적 영어 어순에서는 필수 요소를 쓰고 덧붙인 요소를 쓰지만 내가 덧붙인 요소를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에서도 덧붙인 요소를 먼저 씁니다. 여기서는 남산에 올라갔을 때 한강을 볼 수 있다. 뒷동산이 아니라 남산에 정도 올라가야 한강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앞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이 앞부분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잡기 위해서 길게 가기 위해서 질문한다면 뭐가 뭐하면 여기서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더라도 영어는 생략된 주어를 문맥상 알 수 있어도 다 찾아 쓰는 게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뭘 올라가면 되죠? 남산을. 그럼 여기서 또 주어 또 생략되어 있죠.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네가 올라가는데 내가 보겠나요? 아니죠. 네가 보겠죠. 당신은 볼 수 있다. 두 단어죠. 보다 플러스 할 수 있다. 뭘? 한강을. 자, 여기 빨간색 한강으로 쓴 이유는 이 명사형이 나오더라도 문법 단어 관사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색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바꾸시면 뭐뭐 하면 접속사 if you go 네가 올라가면 뭘 남산 마운틴. 선생님 남산에는 뭐 아무것도 안 붙네요. 예,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쓰여있으면 고유대명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무관사를 쓰는 기도 하고 저를 붙이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문자까지 쓰면서 완전히 고유명사가 된 거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you 볼 수 있다. 그럼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얘가 답이 남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눈이 1.5에서 10.0이 돼서 한강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낮에서 안 보이죠. 올라가면 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즉 가능성을 나타내는 일 수 있다 뜻이죠.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일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you can see 뭘 보죠? 한강을 더 한 river. 선생님 여기서는 한강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유명사 하나라서 이 남산처럼 아무것도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더 붙었네요. 그래서 관사가 어려운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강은 남산처럼 딱 정해진 한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역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강이라고 특정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정해놓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덜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관사를 나는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 난 영어의 중급 이상 수준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제 관사 강의, 관사 3개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11번 옷차림으로 보아 그녀는 메리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서술어 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있고요. 이다, 아니다.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제, 현재. 덧붙이는 말 필수 요소인데 이번에는 필수 요소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녀는 서술어 일지도 모른다. 즉 이다 플러스 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뭐일지도 몰라요. 뭔데? 메리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옷차림으로 보아죠. 이거를 영어에서는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썼느냐?
외관에 의해서, 즉 보아를 의해서로 바꿨습니다. 외관에 의해서. 어떤 외관? 그녀의 옷의 외관에 의해서. 옷차림이라는 게 뭐죠? 옷의 외관이 옷차림이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라 옷차림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어에서 어떻게 보냐? 옷의 외관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국말에서 옷의 외관. 더 큰 게 먼저 나오고 작은 게 뒤로 나간다면 영어에서는 작은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게 소속된 큰 개념이 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내 정상이죠. 영어에서는 정상인데 사내. 이런 식으로 소유관계 작은 게 먼저 나오고 그거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에 의해서 어떤 그녀의 옷에 빨간색 신경 쓰셔서 영어로 바꾸시면 그녀는 she 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추측 may하고 can하고 should 나올 수 있는데 일지도 모른다 가장 낮은 추측일 때 may 썼습니다. may 이다는 원래 is인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문법 때문에 이다가 be 뭔데 marry 어떻게 뭐뭐에 의해서 이 의해서의 전치사가 뭘까요? 판단의 전치사 뭐뭐에 의해 by 외관인데 외관은 look인데 옷 하나 입었을까요? 여러 개 입었겠죠? 그래서 looks 이 외관이 그냥 외관인가요? 이 여자의 옷의 외관인가요? 이 외관은 뒤에 이 여자의 옷의 외관이기 때문에 특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없더라도 영어에서는 그 명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특별해진다면 즉 뒤에 꾸미를 받으면 특별해진다면 이렇게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더 looks 그녀의 옷의 해당되는 전치사가 뭘까요? of죠? of 그녀의 옷인 거 her clothes 라고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너는 그녀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물어보는 말이 드디어 나왔네요. 저 물어보는 말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사가 없는 의문문 즉 다른 말로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서 넌 학교 다니니? 라고 사실의 진위 의문문이 있고요. 너 어디 학교 다니니? 특별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니? 즉 음사 없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yes, no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사 없는 yes, no question 의문문인데요. 그때는 어순이 뭐죠? 물어보는 말 주어, 서술어,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서술어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먼저 조동사 있나요? 없고요.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상태고요. 그 다음 시제는 현재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말이 뭐뭐이니? 비동사 상태니까 먼저 이니 주어 너는 그 다음에 어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뭘? 그녀를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그녀를 아니라 그녀를 생각해 두고 어디서? 지하철역에서 라고 나왔습니다. 우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다 누구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기다린다 하고 대상이 나올 때는 누군가를 생각해 두면서 기다린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두고라는 전치사 같이 나옵니다. 문법적으로는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한다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기다릴 때는 그 대상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생각해 두고 해당되는 이 부분 전치사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원어민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시면 이니 너는 you 기다리고 있는 상태, 뭐하고 있는 중, 비플러스 형용사류, 뭘까요? ing겠죠? waiting. 그 다음에 그녀를 생각해 두니까 뭐뭘 생각해 두고라는 전치사 for her. 어디 지하철역에서. 콕 집어서 어떤 지하철역에서 장소를 의미할 때는 전치사 at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t the subway station이 되는 것입니다. 13번. 마이크는 화요일에 파티를 열 거야. 즉, 뭐뭐 열 거야. 이 부분이 서술어고요. 조동사, 뭐뭐 할 거야. 미래 느낌 나니까 조동사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제, 뭐뭐 할 거야. 미래가 나와야겠네요. 어순 잡아보시면 마이크는 열 거야. 이 열 거를 어떻게 할까요? 가질 예정이야. 선생님 갑자기 열기로 해놓고 그냥 가져요? 이게 또 영어식 사고가 필요한 건데요. 파티를 연다. 얘네들의 사고는 뭐냐?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 내가 파티를 가지면 하는 거잖아. 즉 소유관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질 거다. 그리고 이 미래를 나타낼 때도 크게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불확실한 미래랑 계획된 미래, 거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죠? 내가 화요일에 파티를 열다고 하면 그게 추측입니까? 불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지금 막 초대장 돌리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계획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의 비고잉트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질 예정이다. 뭘? 파티를 언제? 화요일에.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마이크는 마이크. 가질 예정이다. 이 예정이다가 조동사가 먼저 쓰니까 is going to 가지다. have. 뭘? 파티를 party, 특별한 파티가 아니라 파티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party 언제 화요일에 특정한 날짜 앞에 on이니까 on Tuesda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그녀는 한 달 후에 한국을 떠날 거다. 자, 떠날 거다 조동사 없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 의미는 동작, 그 다음에 시제는 떠날 거다 미래로 잡았습니다. 어순 잡아보시면 먼저 주어 그녀는 떠날 거다. 뭘 떠나죠? 한국을. 언제요? 한 달 후에. 후에니까 지나서로 바꿔봤습니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녀는 she. 떠날 거다. 떠날 거다니까 will leave 할 것 같은데 will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will보다는 여기서는 한 달 후에 떠나다고 뭔가 그럼 계획된 미래이기 때문에 will보다는 계획된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나 be 플러스 ing나 will be ing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뭐죠? be 플러스 ing. 즉 현재 진행형이 두 번째 가까운 계획된 미래를 사용할 때 바로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leaving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한국을 Korea 언제? 한 달이 지나서니까 after를 쓸 것 같죠. 하지만 정답은 in a month. in이라는 게 공간적 의미의 뭐뭐 안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 의미의 뭐뭐 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한 달 안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죠? 그럼 한 달 안에 있다가 그 안에 시간이 다 지나면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때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안에 이런 의미일 때 in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after는 잘 안 쓰나요? after는 같은 후에 지나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after는 주로 after 뒤에 어떤 사건 의미를 쓰길 좋아합니다. 점심 후에 아니면 접속사로 쓰여서 뭐가 뭐한 후에 절의 의미나 사건 다음에 후에 라는 의미일 때 after를 많이 쓰고 숫자의 개념이 나올 때는 in을 더 선호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15번 내가 내게 전화했을 때 그는 식사 중이었어. 자, 식사 중이었어. 조동사 없고요. 의미상으로 상태죠. 식사하고 있는 상태 플러스 이었다 시제 과거죠. 덧붙이는 요소 필수 요소인데 필수 요소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었다. 어땠어? 어떤 상태였어? 식사 중인 상태였다. 덧붙이는 말이 길게 가니까 길게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뭐 할 때? 네가 전화했을 때. 뭐에게? 나에게. 바꿔보시면 그는 이었다. was. 식사 중인 상태. 쉬운 말로 먹고 있었다는 소리죠. eating. 네가 전화했을 때 when you called. 나에게 me.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16번. 그녀는 내일 밤 11시에 그를 만나고 있는 중일 거야. 만나고 있는 중일 거야. 조동사 있나요? 뭐뭐 하고 있을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필요하겠고요. 만나고 있는 중이다. 만나고 있는 상태일 거다.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있을 거야. 미래네요. 세 가지 다 체크하셨으면 어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 서술어 부분 만나고 있는 중일 거야. 뭘? 그를 언제? 밤 11시에 언제? 내일. 영어로 바꾸시면 she 만나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죠. 근데 계획된 미래죠. 그럼 방금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내일 정해진 시간 안에 뭐가 진행되고 있을 거야. 즉 미래에 진행되고 있는 예측된 미래, 가까운 미래일 때는 미래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진행형을 써서 일 거야, will 만나고 있는 중인 상태니까 be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상태이다니까 meeting will be ing 뭘? 그를 him 밤 11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콕 집은 전치사 at 11 p.m. 내일 tomorrow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7번. 그 도로는 수리 때문에 폐쇄되어 있다. 자, 서술어 부분 폐쇄되어 있다. 조동사 없고요. 폐쇄되어 있다. 동작이냐 상태냐? 상태. 과거에 폐쇄되었고 지금은 안 그런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폐쇄된 상태가 됐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즉 어느 상황이 일반적으로 쭉 지속되고 있을 때는 현재형 시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상태, 시제는 현재. 그래서 주어 잡으시면 그 도로는 이다. 폐쇄되어 상태 플러스 이다니까 이다. 어때요? 폐쇄되어진 상태죠. 과거분사 PP 형용사를 써야겠구나. 왜? 수리 때문에. 자,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 도로니까 특별한 the road 이다 is. 폐쇄된 상태. 선생님 전 폐쇄된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 나오면 쉬운 말로 생각해 보세요. 폐쇄된 게 뭐죠? 닫혀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쉬운 단어 closed. 왜요? 수리 때문에. 때문에는 무조건 다 because of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됐다. 즉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의미의 때문에 할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repair. 대방의 18번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사건을 파견될 것이다. 파견될 것이다. 서술어 부분 나왔고요. 뭐뭐일 거다. 미래 느낌. 조동사 필요하고요. 파견될 거다. 파견하는 건 동작이면 파견되어진 상태일 거다니까 상태네요. 생각보다 동작하고 상태가 확 구별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별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상태냐 동작인가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제는 미래. 어순 잡고 나는 조동사랑 비동사 합쳐서 일 거다. 어때질 거예요? 그래서 전 파견되다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또 여기서 포기하겠네요. 파견되다는 게 쉬운 말로 뭐죠?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보내지는 게 그게 파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지는 상태가 될 거다. 어디로 보내질 거예요? 그 사건으로. 내가 그 사건으로 보내졌어요. 그 사건 맡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디요? 그 사건으로 지금 보내질 거예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일 거다. 이다 플러스 일 거다 합쳐지니까
조동사 will 이다가 be 보내지는 상태 과거분사형 sent 어디요? 그 사건에 그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전치사 to the accident 언제? this Saturday. 오늘 조사법 심화과정 서술어효서 훈련편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고 스피킹하는 훈련을 해보시게 된다면 서술어효서를 영어에서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플러스 친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이 새로운 뉴글리시법을 공부하셔서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모여서 영어회화 실전을 같이 하고 피드백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